예, 한자교육 단체에서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요 글자를 한자교육 단체에서도 그렇게 엉터리로 요 글자를 구별을 못 하더라니까요. 이거 답답했죠. 이게 울명자죠. 입구자고 이건 까마귀 옷자지면은 이것은 새 옷자죠. 이렇게. 네. 까마귀 옷자고 새 옷자고 비교를 해보면은 새 옷자에서요. 요 핵이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지. 자, 이게 새 옷자라면은 거기에 요 핵이 생략되어 있는데 새를 이 새조자는 새를 갖다가 표현한 글자인데요. 까마귀 눈이 안 보여요? 네. 그 눈에 해당되는 부위를 갖다가요. 눈에 해당되는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조자에서 눈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까마귀 옷자인데, 까마귀가 그러면 눈이 없냐? 그건 아니고 이제 까마귀는 몸도 검고 눈도 검다 보니까 눈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체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새를 표현하는 것은 상형자 아니에요? 네. 새를 그대로 표현하는데, 근데 그 글자에서 일부 형태를 갖다가 생략해서 만든 글자를 생체상형자라고 그래요. 상형자라면은 생체상형자. 생략돼 있다 이거예요. 몸체의 일부를 갖다가 생략돼 있다 이거죠. 네. 생체상형자로서 까마귀를 갖다가 눈이 없이 표현했는데, 눈이 없이 표현된 것은 까마귀가 몸도 검고 눈도 검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오늘날 까마귀 옷자는 세조자에서 눈을 생략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지만, 애초에 까마귀 옷자는 좀 까마귀가 나는 모양을 표현했어요. 나는 모양. 그냥 우리 책에는 지금 탄시화 옷자에 강의자만 지금요. 강의자만 써 있는데 설문에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게 새 머리 부분이고 몸체의 깃털 같은 것이 이건 날개깃 같은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그것이 그대로 정형화된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요 형태에서 그대로 정형화된 글자가 있는데, 예? 아니요. 그것이 요 글자 사실. 이게 요 글자가 사실은 까마귀를 뜻하는, 까마귀가 나는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까마귀를 뜻하는 까마귀 옷자가 되어야 되는데, 후대로 오면서 오라는 놈이 어조사 관련된 놈들이 우 뭐 이런 식의 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조사라는 뜻으로 비로다 쓰이다 보니까, 옛날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어조사라는 뜻으로 비로다 쓰니까 이게 어조사로서 뭐 처속격으로도 쓰이고 또 뭐 비격격으로도 쓰이고 유력격으로도 쓰이고 역격으로도 쓰이고 또 목적격으로도 쓰이고 뭐 이런 식의 쓰임이 굉장히 많은 글자예요. 쓰임인데, 처석격으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처석격으로 쓰일 때는 뭐뭐 주로 뭐 이런 식으로 피고, 그다음에 비격으로 쓰일 때는 뭐뭐 보다. 우리 지금 논어신 분들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어조사 어자가 쓰일 때는 주로 5개예요. 유래격은 뭐뭐에서
역격은 뭐뭐에게, 목적격은 뭐뭐을 느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자인데 어조사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쓰면요. 말을 도와주는 의사. 그렇죠. 문장에서 못본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말씀어자, 도울조자, 말씀사자잖아요. 네. 이 뜻이 똑같이 말씀이 앞에도 말씀이고 이거 말씀어자, 말씀사자인데 요 말씀어자는 개념으로서의 말씀어자라고 생각이 돼. 개념어에 오고 요것은 허사로서의 사유예요. 개념어는 달리 뭐라고 하냐면 이걸 허사는 빌허자인데요. 이렇게 의미가 없이 문장의 느낌만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개념에는 허사의 반대가 실사예요. 그 실사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곧 실사예요. 실사. 이 개념을 진지고 있는 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문장에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개똥이가 밥을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개똥이 밥 먹었다의 기본형에서 어간이 되는 게 뭐게요? 뭐 이런 것들이 실사 개념어고 실사 개념어고 그 다음에 가, 을, 뭐 얻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허사예요. 허사.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글자가 바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뭐뭐대 뭐뭐보다 뭐뭐대서 뭐뭐을 뭐뭐내게 뭐 이런 식의 풀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지. 가을. 개똥이가 개에게 밥을 먹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예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이 역적인 예계를 이 글자를 갖다 쓰는 거죠. 문장 속에서는 한자에서는. 자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쓰이는 어조사로 이 글자가 쓰이다 보니까 자기 뜻을 나타낸 글자는 세 글자에서 눈을 생략된 형태를 줄여다가 요 글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까마귀 오자가 되고 요 글자는 의미 약간 바뀌어서요. 어로 쓰이면서 어조사를 뜻한 글자였대. 이게 서로 자원이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처럼 보이지만은 서로 같은 자원을 두고 있는 글자예요. 자, 어조사가 우리가 논어를 배우다 보면 어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어조사뿐만 아니고 천자문에 첫 번째 글자에 천지현황이라면 마지막에 나온 네 글자는 언제 호야 이렇게 되죠. 요 글자도 어조사은, 어조사제, 어조사원, 어조사야고 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조사와 심술한 자들을 다 모아보니까 한 8글자가 나오는데 어조사 의자가 더 있고요. 어조사 의자. 또 뭐가 있더라? 찾아봤는데 써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어조사로서 신출한 책 어조사로 어조사 우가 있지 참 어조사 어자 오고 요 글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 있는 거 어조사 어자 어조사 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조사 해자가 있어요. 요 글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어조사 해자가 있고 그래서 신출한 책에 보니까
어조사의 대표 뜻을 담고 쓰이고 있는 게 8글자가 있어요. 지금 논어에 어조사언, 어조사제, 어조사오, 어조사야, 어조사의, 어조사해, 어조사어, 어조사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요, 그 글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씩 뭐 알려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오늘 어조사자에 집중해가지고요. 근데 이 글자는 사실은 까마귀와 관련된 글자 있다는 건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까마귀 어자가 아니죠. 음역하는 글자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오는 온데 입으로 탄식을 한다고 해서 탄식할 어자가 있어요. 오 너희라 오 통제라 뭐 할 때 쓰이는 오자가 바로 있죠. 오라 할 때 쓰이는 오자 또는 오열할 때 쓰이는 오자도 이 글자를 써요. 오열한다. 그 다음에 어조사 어자도 어조사 어자 오늘 흔히 어조사라고 했잖아요. 어조사 어자도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어혈질 어자 어혈이 들었다 이거예요. 제가 네. 좀 몸이 불편한 데가 있는데 요즘에요. 이 무릎이 그렇게 예리해요. 그게 어혈이 들었는 거 봐요. 그 어혈질로 병과 관련돼 있어요. 병들력자가 들어붙었죠. 어느 넌데 병적인 형상이다 이거예요. 병들력자예요. 어혈질 피멍이던 거예요. 어혈질 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건 국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자. 이두에서 표기를 위해서요. 이두에서 옛날에 우리 문자가 없을 때 한자를 빌어다가 표기를 했는데 그럴 때 우리말에는 있는데 한자에는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달라붙으면 시옷의 음가가 나게끔 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시 돼요. 이게요. 땅 이름 어자. 땅 이름 어시라는 글자인데 요걸 따라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시조를 배우면은 시조를 보면 시조가 기본 형식이 뭐냐면 3장, 6구, 12여절, 45자로 이루어져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평시조. 평시조가 3장, 초장, 중장, 종장이고요. 초장이 두 꿀석 해가지고 6구로이고 전체적으로는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2어절 그걸 보통 45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시조의 기본 형식이 3장, 6구, 12어절, 45자. 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워요. 다 까먹었겠지만은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구 이상이 글자 수가 늘어나. 그러면은 평시조에서 글자 수가 조금 늘어나면은 한 구 정도가 늘어나면은 그걸 어시조라고 그래요. 어시조. 그 어시조의 어자가 바로 이 글자를 갖다 써요. 그 두 구 이상 늘어나면은 무슨 시조라고 해요? 사설시조라고 해요. 사설이 많다고 할 때 사설시조. 더 많이 늘어나면은 까먹어버렸죠. 근데 까먹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아이들 교육할 때는 이 어시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겠죠. 자 이럴 때 쓰이는 어자들이 원래 까마귀마에서 나온 어조사 어자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은 반대로 세조자가 되는데 새가 온다 이거죠. 소쩍 따고 소쩍 소스자가 울 거예요. 까마귀 깍깍 울어진다 이거죠. 태산명동 서일필 뭐 이럴 때 쓰이는 명자가 바로 이 글자죠. 이명증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명종 뭐 할 때 쓰이는 명자. 이참 우리 선생님들은 이 두 글자를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시가 로자와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불을 호자예요. 제가 문자 공부를 거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아직도 뭐 더 연구를 해야 될 글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자원 설명을 할 때요. 맥락을 잡고 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뭐 인터넷에 뭐 자료 같은 걸 들여다본다거나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자원 설명이 엉망이가 굉장히 많아요. 요글자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그런 경우예요. 네이버 사전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글자 자원을 알기 위해서 네이버 사전 같은 데 들여다볼 텐데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한자 자원 설명 엉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사람들이 다 그 내용을 의지하고 또 네이버의 그 자원 설명이 어디서 갖다 그대로 실은 거야. 그게 중국 자료 같은 걸 그대로 갖다 실은 경우가 많은데 중국 일본 자료들이요. 근데 중국 일본 자료를 마냥 맹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신하는데 참 그런 것 보고 있으면은 답답해요. 근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글자를 설명을 드린 자신이 있는데 이 글자가 마찬가지로 이 글자처럼 이 글자가 들어갔거든요. 사람이 입모에서 나온 글자고 어조사 어자가 이게 문제예요. 어조사 어자. 여기 어조사 어자. 이 어조사인데 이게 이 어조사는 단정을 하거나 단호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어조사예요. 어떤 문장에서 그렇다고 단정을 하거나 단호한 뜻을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어조사예요. 그래서 행동을 갖다가 둘 때 이 글자가 쓰이지는 말 가운데 우리가 단호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단호 끊을 단자예요. 단호하다 할 때 쓰는 호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사람 행동이 단호하다 할 때 쓰는 단호의 호자가 이 글자입니다. 문제가 지금 제가 이 글자 설명이 전에 이 글자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글자 자원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 글자에 대한 자원 설명을 보면 엉망이고 구글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자료, 뭐 일본 자료 봐도 마찬가지고. 자, 요 글자 자체를 한번 먼저 알고 넘어가는데 요 글자를 갖다가 책에는 부르로라고 되어 있죠. 부르로. 호명, 호칭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본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본의는 뭐일까요, 이 글자 본의는? 그렇죠. 우리 선생님 때문에 수업한다니까요. 숨내시로자예요. 호흡이라는 말의 호자가 바로 이 글자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숨내시로자고 숨들이실 흡자예요. 이게 원래 이게 숨내시로자라면 이게 숨들이실 흡자예요. 숨을 들이듯이 입으로 숨을 들이듯이 입으로 마신다고 해서 마신다는 뜻이 되면서 오늘날 마십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그런 것처럼 숨을 내쉬듯이 숨을 내뱉듯이 하면서 상대를 부른다고 해서 오늘날 부를 호자가 된 것뿐이에요. 이게요. 호명, 호칭할 때 쓰는 호자. 호명, 부른다는 뜻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부르려고 있지만은 본래 뜻은 숨 대신 호자인데 사실 이 글자의 본자가 뭐냐면요. 요 글자예요. 요 글자가 사실은 숨 대신 호자예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입으로 숨을 내쉬기 때문에 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숨 내쉬는 호자가 되고 이건 어조사로 뜻을 줘버리고 아까면서 이 글자가 까마귀를 나타냈지만 까마귀라는 뜻은 다른 글자 이 글자가 대신 오고 어조사로 이거 쓰였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뜻을 여기다 주고 자기는 어조사의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니까요. 단정이나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요 글자가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진지를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책에 실려 있는 자형을 보면요, 자형을 보면은 호자가 소전자형밖에 없어요. 근데 소정에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소전자형을 그대로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그러죠? 네. 이거 제가 마음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소전자형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지금. 자, 이 자형의 입각에서 문자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요, 사실은 있죠. 요 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 글자가 이 글자의 본자예요.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글자는 사실은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대로 오면서 글자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 뿐이야 지금. 본자는 이거야 지금. 본자는 이 글자의 본래 글자는. 그리고 그 본자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 어조설자는 결국 소전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글자의 각골문 형태가 또 있어. 다얘기 요 글자는 요 부를 호자 숨내실 호자는 오늘날 소전자형 이것만 있는데 거기에서 의미 역할을 하는 요 글자는 각골문 형태가 있다니까요. 각골문 형태인데 각골문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작은 점 3개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문제는 이것이 뭐있냐 이거야. 이것이 뭐있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자원 설명한 사람들이 문제가 바로 이걸 놓고 도끼자루라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이버에 같은 데서 도끼자루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사실은 저 도끼자루를 나타낸 글자는 이거 지워보고요. 도끼자루를 나타낸 글자는 글자 가운데 도끼자루를 뜻하는 글자가 뭐예요? 우리가 한자 가운데 도끼자루 뜻하는 글자가 뭐예요? 그렇죠. 가. 저기서 알고 있네. 도끼자루 가자. 이게 도끼자루 가자예요. 그냥 줄여서 자루가 하기도 하는데 이게 도끼자루 가자 이게요. 그 알고 있잖아요.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성기님 온다를 뜻하는 사자성어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그걸 뜻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난가지라. 문드러질 난자. 문드러질 난자. 여러 말을 해가지고 음식을 푹 삶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될 정도로 푹 삶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화를 나눠가지고 하나로 합일점 찾는 걸 난상 토론한다 할 때 난자도 이 글자를 쓴다고. 문드러질 난자. 얘기를 막 깨가지고 막 말들 다 섞여가지고 하나로 탁 음식 만들어내듯이 하는 거. 그 난과 지락의 바둑이나 장기에 빠진 즐거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신선 노름은 이제 바둑이었죠. 바둑. 그 난가지락이 도끼자루 가짜가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요. 요 형태가 그런데 요 형태가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글자 여기서 붙인 것처럼 이것도 이 글자 붙여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가 도끼자를 메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야. 사람이 이렇게 있고 손이 들어 올려서 손으로 도끼자를 메고 있는 게 사람이 이게 차라리 머리 부분이고 몸체 부분에 손이 이렇게 들어서 손을 3개로 펴있죠. 그래서 도끼자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거. 원래 이 글자의 각골문 형태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후대로 오면서 사람 따로 도끼자로 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음역글자를 요 글자보다는 요 글자가 쓰기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도끼자를 맨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어찌라는 뜻으로 빌다 쓰이자 자기 뜻은
연꽃 하자를 뺏어다가 매를 하자가 되잖아. 매를 하자. 그러죠? 네. 자, 이것은 도끼자루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요 형태는 도끼자루가 맞아. 근데 이거 여기에서 요것은 도끼자루가 아니야. 저 고려 말기에 가전체 소설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가전체 소설을 보면은 정시자전이라는 가전체가 소설이 있어요. 정시자전. 이게 가불병정의 정자처럼 보이죠? 네. 가불병정의 정자처럼 보이는데 그 정시자전 한자로 쓰면 무엇일 시자예요? 서체 하나 전이죠. 이게 위인전을 때 쓴 전이에요. 정시자전을 뭘 위인화시킨 글이라고 했어요? 뭐 아닌가? 우리 선생님이 못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 가불병대의 정자가 원래는 못에서 나왔어. 못 모양. 이게 못 모양에서 나왔는데 이 글자의 각골문 형태가 그러니까 못과 도끼자루 이것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자형이 바로 이건데 근데 이 글자의 각골문 형태는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떨어 그냥 이렇게만 표현돼.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거 이게 옆에서 본 건데 이게 뭐냐면 나무못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못. 나무못이요. 나무못 한옥 짓는 사람들은 나무못 상하이 오는데 오늘날에도 나무못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못인데 이게 이제 호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태감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쐐기 모양으로 바뀌어. 근문에서 쐐기 모양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문자라는 게 선이나 정으로 표현되니까 이것이 소전에 와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것이 정의가 돼서 오늘날 글자로 표현된 것이 이게 무엇인데 이게 가불병정 내태청강자로 쓰이다 보니까 못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또 자기 뜻이 아니라 내태청강자로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호대하면서요. 정명호란 뭐 이럴 때 넷째 천간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자 자기 뜻을 내태청강자 주고 원래 못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뭐예요? 세금자를 붙여요. 왜? 못을 세무치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게 못정자가인데 앞정할 때 쓴 정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앞정. 그럼 정치자들이 뭐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빨리 알고 싶은 모양이요. 근데 이게 도끼자로 어찌하자 이런 데서는 이게 도끼자로 형태고 이 정시자전에서의 정자는 원래 못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정시자전은 뭘 의미하시겠냐? 못하고 상관없어. 이 글자처럼 쓰이는 어떤 물체야. 고물에? 이 글자처럼 보이는 어떤 물체. 뭐 있냐? 모실자를 쓰고 있잖아. 늙은 사람을 모시고 있는 물건이 뭐예요? 지팡이. 그렇죠. 이게 지팡이를 의인화시킨 거야. 지팡이. 스모리를. 지팡이를 의인화시킨 거라고. 정자의 자원은 목과 관련됐지만 이것은 자원과 관련 없이 옛날 사람들이 지팡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시자들 지팡이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석식 영화면하는 승려가 지팡이를 갖다가 사람처럼 해가지고 그 지팡이와는 글을 쓴 게 정시자전인데 바로 여기에 그것은 지팡이 정시자전의 지팡이를 의인화시켰지만 지팡이를 나타낸 것으로 봐야 돼요. 도끼자루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지팡이를 나타낸 글자예요. 왜 그러면 왜? 자 지팡이를 늙은 사람이 의지하는 물건이라고 했죠. 늙은 사람과 관련돼서 나온 글자 가운데 바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고 머리가 산발이 돼 있어요. 늙은 사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조차도 갈무리 못할 정도로 산발이 된 사람. 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뭐인 줄 알아요? 긴장자요. 요 글자예요. 요 글자. 그렇죠. 상고할 골자예요. 이게 늙은 사람이 깊이 생각한다고는 의미로 쓰이는데 상고할 골자인데 요 골자를 갖다가 중국이나 대만은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오늘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정자가 이거예요. 이쪽이에요. 이 상고할 골자에 보이는 요 골자가 있죠. 요 골자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요거
이거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지팡이요, 지팡이. 근데 또 막 도끼라고 했었고 무엇이라고 엉터리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팡이요, 지팡이. 이거 지팡이. 그래서 요 글자 이렇게 보이는 요 글자에서 요 글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요 글자의 본자가 요것이고 거기에 보이는 요 글자가 공교할 교자라고 해요. 공교할 교자인데 후대로 오면서 공교한 물건을 누가 만들어요? 장인이 만들죠. 그래서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장인 공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오늘날 문자로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야.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공교한 물건을 누가 만드냐. 이게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공교하다는 뜻과 관련된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해를 못하는데 문자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로 돌아야 돼요.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물이에요. 옛날 사람들 지팡이는 옛날 사람들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물이었어요. 자, 그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물인 걸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면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 1년도 안 됐어. 작년 9월 달에 영국 여왕이 죽었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그렇죠. 그 장례식 마지막 절차에 여왕의 의전을 살아생전 의전을 담당했던 의전장이 맨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써요? 쓰던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갖고 있던 지팡이인데 지팡이를 분지러뜨렸죠? 그게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였어요. 지팡이를 부러뜨리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치세를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한 거야. 지팡이가 왜 마지막 절차에 영국 여왕의 장례식 마지막 지팡이를 부러뜨렸냐? 이 권위의 상징물이고 그 권위로서 통치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 거야 지금. 오늘날에도 지팡이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군주국 국가에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조선시대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70 넘은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는데 늙어가지고 옛날 조선시대에 70살이면요. 오늘날 100살처럼 얘기해야 돼요. 90살, 100살.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 물러나고 싶어. 근데 왕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나란 일을 계속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청계장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지팡이 오고 안석을 주는데 자 우리 선생님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번 가서 봤지만은 옛날이요 명절날이 되면은 서당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놀이를 해요. 그 서당의 아이들이 나중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하면 벼슬길 나가려고 공부를 대부분 하는 거 아니에요? 벼슬길에 나가면 벼슬길이 엄청나게 많아. 여러 관아가 있고 관아마다 높고 낮은 벼슬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아에 나가기 벼슬길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수많은 벼슬 이름들을 알고 위아래를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놀이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승경도 놀이 또는 종경도 놀이라고 그래요. 승경도라고도 하고 또는 종경도라고도 하고. 이 경자가 벼슬경자야. 이게 오를승자고 이게 그림도자. 이게 조출종자. 이게 경도 똑같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벼슬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숫자 많고 올라갔다가 또 뭐 내려가게끔 후기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 주사위가 사약이라는 것이 죽으라고 죽는 약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사약을 갖다가 내린다 보면은 죽으라고 내리는 약이잖아요. 아끼는 신하가 아프면은 궁중 어의를 갖다 보내가지고 병을 낫게 끓여 약도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약이 모든 걸 죽이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신하 같으면은 죽으라고 이제 보내는 약을 대부분 보내니까 사약을 죽은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죽을 사자 위에서 아래로 준다는 뜻 죽을 사자지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사약의 사자는.
지팡이에서 그리고 죽으라고 내는 사역도 그 신하를 우대한 거예요. 사실은 왜 우대하냐면은 죽이려면은 저 사질 찢어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무엇이도 못해요. 신체를 온전히 보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승에 신체가 가게 찌면 저승이가 조상을 못 봐. 저상이가 가서 조상님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신체를 온전히 보존해서 죽이는 것은 우대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 종경도 노래 보면은 승경 노래 보면은 이제 거기 사약은 이제 죽으라는 사약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몇 사약으로 떨어지는데 그 벼슬에 있죠 최고 높은 벼슬이 거기 종경도 최고 높은 벼슬이 표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높은 벼슬이 1인지와 만인지상 1인지와 만인지상의 벼슬이 뭐예요? 영인정을 말하는 거죠. 네. 1인 한 사람이 위에 있어. 그 만인이 아래에 있어. 이 영의정의 지위를 갖다가 1인지와 만인지상이라고 그래요. 영합을. 자 그런데 그 종경도 승경놀이에서 그러면 올라갈 때 최고 높은 데가 올라가면 영의정이냐 영의정이 아니냐. 더 위 빚을 있어요. 더 위에 최고 높은 데 올라가는 벼슬이 있어요. 영의정보다 그런 게 더 우대를 하는 거야. 그게 뭐이냐? 잊어버렸어요? 몇 분에 이것도 옛날 수업 들으시는 분들 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임금이 준다니까요. 사계장. 그렇죠. 사계장이에요. 사계장. 이면서 생각해냈네. 그게 벼슬이라고요? 야, 대우해 주는 거야. 벼슬 이름은 아니지만 최고 우대되는 벼슬. 그러니까 오늘날 없어졌지만 옛날에 뭐이죠?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과 국가 뭐이죠? 국가 원로회의인가 뭐 이런 회의가 있어서 오늘 없어졌지만은 국가 원로회의인가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모아가지고 이렇게 회의하고 있었어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사계장이. 이게 70살 넘어야 되고 아주 지위가 높아야 되고 공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괴장이 뭐냐면 당신들은 왕 앞에서도 난석이 기댈 수 있고 왕 앞에서도 지팡이 짚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거야 지금. 대신 나란 일 해달라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사기장을 받은 집안이 있죠. 그 집안에는 괴에 오고 장을 그대로 갑으로 두고 오늘날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 사기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계장에 장자가 지팡이 장자란 말이에요. 지팡이 장자. 이게 지팡이가 뭐예요? 권위상징물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선생님들 사기장 핸드폰을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사기장 관련된 그림 같은 거 이경원인가 뭐 그런 분들이 사기장 받을 때에 그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기장에 보면은 지팡이에 보면 안석은 차 채우고요. 우리 지팡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지팡이에 보면은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 비둘기 손잡이 부분이 비둘기로 돼 있어. 비둘기. 그 유방 관련돼 가지고 유방이 항우한테 쫓길 때에 숨었는데 유방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건 이제 전해진 야사인데 근데 비둘기가 푸드덕 날아가니까 항우가 유방이 숨은 곳에서 비둘기가 푸드덕 나가니까 산비둘기가 푸드덕 날아가니까 저쪽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유기를 면했다고 해서 그런 상징적인 비둘기를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다가 타는데 그 비둘기를 타는 글자가 한자가 뭐예요? 고자요. 비둘기 구자잖아요. 비둘기 구자. 그러죠? 네. 그 지팡이가 정확히 얘기하면 구장이야. 구장이고 그 구장을 갖다가 옛날에는 옥으로도 만들었어. 옥. 그래서 옥구장 이것이 최고의 권위의 상징물이라고 봐야 돼. 지팡이로서는. 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옥으로. 옥으로 만드니까 얼마예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 공교하게.
오늘날 지팡이 그냥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생각하면 안 돼. 이 지팡이가 이렇게 옥으로만 들어가지고 비둘기 같은 걸 수놓아서 만든 그런 지팡이인데 옥으로 지팡이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솜씨 있는 장인이 어떻게 공교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공교할 교자라고 이게 공교할 교가 여기서 공교할 교자가 여기서 음역화를 오고 있는 거예요. 호. 저 도끼자루에서 나온 가가 아니고 못에서 나온 정이 아니고 이게 교가 지금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사실은. 자 그런데 보세요. 요 글자에 위에 보는데 근데 점이 있어요. 그럼 점은 뭘 나타내는 거냐 이거 점. 숨 쉬는 거? 그렇죠. 숨 내쉬는 숨의 기운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숨의 기운. 점 세 개는 숨의 기운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요 숨의 기운을 갖다가요 이게 세 개로도 표현하지만 두 개로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있어요. 숨의 기운을 세 개로 표현하지만 같은 내냐 같은 데서 나올 때 두 개나 세 개 차이인데 숨의 기운을 두 개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인데 그 글자는 그렇죠.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어조사의 자예요. 그러니까 낙하면서 우리가 어조사 관련 이 설명할 때에 어조사 어자하고 어조사 해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쓰임이 거의 비슷해. 거기서 조금 간략한 데서 나온 글자는 요건 후대로 오면서 많이요 예변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은 요것은 그대로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요 글자가 바로 이 글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을 좀 달린 것뿐이 글자가 다니까 음을 달리는데 요 글자도 입에서 나온 숨기운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숨기운을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입에서 나온 숨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글자가 포함되어서 쓰이는 글자가 있어. 이 글자가 포함되어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 글자가 있어. 이 글자를 갖다가 이 글자도 설명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인터넷에서도 잘못 설명해서 대부분 다 잘못 설명하고 있어. 이 글자도. 이 글자가 바로 요 글자고요. 요걸 두 글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서 일핵이 하나가 생겼던 거예요. 요 핵 하나가 생겨서 요것을 그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어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좀 줄여놔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요 글자잖아 지금. 그러죠? 네. 왜 한 사람만 대답해?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된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를 의자에서 요액 한 해를 생략한 대신에 어조사의 자를 이렇게 붙였다는데 오를 의자가 음역화를 해서 의가 시가 되면서 그렇죠.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글자가 입에서 숨이 나오는 걸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네. 입에서 숨이 나온 거. 그래서 이게 숨이자예요. 숨이자. 왜 숨이 됐어요?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숨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글자가 숨과 관련된 글자라는 거 드러나잖아. 근데 워낙 옛날에 사망원전 시대에 사람 이름으로 이 글자가 쓰다 보니까 복희씨라는 사람 이름으로 쓰다 보니까 오늘날 이 글자를 숨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 이름이라고 한 것뿐이야. 사람들이 이걸 사람 이름이 그런데 원래는 숨이자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30년 동안 공부 노하우가 다 지금 담긴 얘기예요 지금. 이 글자 제대로 설명한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결국 요 글자는 공별 교자가 의미 역할을 하는데 교가 아까처럼 뭐 여기서처럼 단모 여기서는 호가 됐지만은 단모보다 호 했지만은 허 또 이몸표가 되고 그러면서 해까지 온 거예요. 해. 이게 해.
해가 되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숨기운 해 이렇게 해야 돼. 숨쉬 해 아니면 숨기운 해 해야 돼. 근데 어조사의 뜻으로 빌려서 쓴 것뿐이야. 어조사. 이 글자처럼 이게 또. 그러니까 원래 숨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글자에서는 뜻이 숨이 된 거야 지금. 그리고 요 글자가 숨을 나타냈다는 걸 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입에서 숨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건 3개가 나오고 이건 2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글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입이 추가돼서 거기서 나온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글자예요. 불로. 이게 그 불을 호자. 이거 같은 글자예요. 입에서 숨기운 나온 대신 입을 갖다 피는 거예요. 입을. 이거 불을 호자, 부르짖을 호자. 숨기운 대신에 입에서 나온 숨기운 대신에 입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루어진데 내냐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원이 지금 자원의 방식이. 그래서 어조사 호자처럼 이것도 호가 된 거예요 지금. 교가 호가 되면서 입에서 숨기운을 뱉으면서 부른다고 해서 불을 호자.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갖다가 좀 더 위에서 호랑이가 막 부르짖도록 하니까 범어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네.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는 호랑이를 범을 하나 더 붙여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리고 요 글자도 어떻게 돼요? 이게 입에서 나온 숨기운을 갖다가 숨내쉬는 걸 갖다 표현했지만 어조사는 뜻을 쓰니까 입구자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고 전부 다 연관성을 갖고 지금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입이 지금 여기 입인 거야 지금. 여기 부르노자 입이 여기 입인 거야 지금. 그래서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밀접에 관련이 돼 있고 어조사 있자요. 요 글자는 다시 또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공별 교자 이거야.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방구리해라는 글자에 작은 바구니 같은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 작은 그릇. 그릇 명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어조해 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그릇 가운데 방구리라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통해서 방구리라는 의의를 하나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구리 오늘날 잘 안 쓰고 있지만은 자꾸 우리말이 사라져가고 있어. 작은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어휘력을 신경쓰고 안 쓰이는 말을 되살려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 글자가 안 쓰이는 글자인데 왜 쓰느냐면은 그렇죠. 다시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이 글자는 오늘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게 해자가 다시 음역하를 해요. 해자가 음역하는데 이 한자에서 시자는 국외음악 일종이야. 시옷으로 갔대. 저 지방에 가서 형을 성이라고 부르잖아. 밥 힘으로 산다고 하지 않고 밥 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시자하고 시자가 이제 뭐예요? 단모점에서 저 시까지 왔어요. 전설문이 이게 이 몸 하나만 떼고 나머지는 다 몸은 없어지고 시옷이 되면서 시까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살아생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붙여주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시호예요. 시호. 충무공의 충무 이런 말들이 시호라고요. 이거 시호시자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호시자 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어조사자에서 음역하는 글자는 공별글자예요. 공별글자. 다 지금 공별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어조사호자도 따지고 보면은 본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인데 거기에 이 글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 글자가 여기서도 음역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아까면서 이 글자 설명할 때 이 글자 썼잖아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 글자도 성괄고자가 이 교회에서 나온 글자 이게 이 글자에서 음에서 늙을 엄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
늙은 사람과 관련돼서 깊은 생각은 상고할 꽃자고 이 상고할 꽃자는 다시 손이 달라붙으면은 고는 건데 손으로 친다고 해서 고문치사할 때 쓰는 칠꽃자가 되고 또는 공갈 교자가 나무 목자고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게 아까부터 호까지도 쓰였잖아요. 여기서 호가 됐잖아요. 어디서 호? 후가 돼 후. 그렇죠. 나무가 썩었다고 썩을 후자예요. 썩을 후자. 썩지 않은 걸 불후예요. 불후. 불후의 명곡 올 때 쓰는 불후. 후목불가죠. 썩은 나무에는 조각 걸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거 논어에 나와요. 논어. 네. 다 한 가족이 되는 글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조사 불을자의 입구자하고 어조사자인데 어조사자가 따지고 보면 그 본자를 보면 공개할 교자가 나왔더니 공개할 교자가 음역화를 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공개할 교자 이 글자가 음역화를 오고 있는데 이 후대로면서 이 공개할 교자는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장인공자를 붙여 문자로 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묘하다. 교원연사 올 때 쓴 교자요. 그리고 그게 지팡이와 관련돼서 늙은 사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상고할 꽃자 그 상고할 꽃자가 손이 달라붙으면서 손으로 친다고 해서 칠꽃자 고문을 때 쓰인 것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서 나무가 썩었다는데 교고후가 됐다고 했죠. 썩을 후목불 가져올 때 쓰는 썩으로자 그 다음에 고골자를 오늘날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건 숨내시로자 있지만 오늘날 어조사로 쓰이고 숨내신다는 뜻의 글자 이 글자를 한번 더 붙인다고 했는데 어조사자 부르로자 기억해야 되고 고골자 어조사자에서 숨내시는 기운을 하나로만 줄여서 표현하는 글자는 어조사자인데 이것과 이것이 그래서 쓰임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음의 차이가 생겨났지만은 어조사자고 그 어조사자가 그름명자하고 달라붙은 방구리자가 다시 음역하는 시오시자도 이 공개할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이 그다음 여골자도 마찬가지고 부르로자 숨기운 대신에 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글자인데 그 나중에 범문자를 붙인 것도 같은 글자고 이 글자들이 다 이 글자가 지금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 글자예요. 글자 막 여러 개를 써놓으니까 아이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다고 해서 빼놓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 완전학습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야. 저는 설명은 일단 이렇게는 했는데 완전학습을 하려면은 다행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들여다보고 완전학습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을 설명하는데 문장을 쉬고 나서 해야 되나요? 네. 머리 아픕니다. 알았어요. 30년 동안을 쉬었다 하나 바로 하나 어차피 3시간밖에 못 사는 거 아니야? 머리가 막 찌글찌글 그랬지. 머리 시간을